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5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여기서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는 이 개발에 실무적으로 그 총지휘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람이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과 어떤 관계였느냐.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였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설계 실무자였다. 이 부분까지는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실제 그런 사실들은 뭐 상식처럼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부인하고 있죠. 측근이 아니다. 뭐 그 사람이 측근이라면 그러면 뭐 내 주변의 측근으로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의 측근으로 인정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지금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 이 사람만 인정하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또 가까운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것과 측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왜 자꾸 그러면 측근을 부인할까? 이런 부분이, 저는 측근 그 이상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왜 측근을 자꾸 부인하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측근이라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결국은 이 배임 혐의의 공동정범, 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거를 꼬리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측근이라는 거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대리인이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 후보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부인이 아니고 검찰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리인, 당시 대리인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대리인이었다 하는 증거가 또 하나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자기가 사장직에 공모하기 전에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번에 걸친 사전 면접을 봤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이걸 진술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한 게 9월 12일입니다. 그런데 9월 12일인데 그 전에 공식적으로 면접한 거는 9월 3일이고요. 그 사장 공모 지원서 마감은 그 전날 9월 2일이었고, 그러니까 9월 2일 날 마감해서 3일 날 면접하고 12일 날 취임한 건데, 그 전에 7월 달과 8월 달에 이미 황무성 전 사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유동규 씨는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그러니까 기획본부장이 사장 후보를 사전에 면접한 겁니다. 누가 주선해서? 이게 바로 이제 유한기 개발본부장, 이 사람이 주선을 해서, 이 사람은 나중에 그 황무성 전 사장한테 퇴직을 권유한 사람이죠. 본부장이 사장 나가시오, 이거는 이재명 시장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퇴직을 권유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선해서 사장의 응모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을 권유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딱 되죠. 그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그겁니다. 본인이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나중에 퇴임할 때까지 그 일련의 과정, 이게 전부 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리한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사전 각본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면접, 처음에 사전 면접부터 나중에 실제 면접까지, 그리고 나중에 취임할 때, 그 다음에 이때까지도 전부 다 사실상 자기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역할을 하고, 실제 명목상 사장은 이건 바지 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기에 본인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 이제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상황을 보면
이게 2013년 상황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성남시의회 그 안에서 뭐 원래 시설공단이었죠. 시설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만드는 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돌파하고 진통 끝에 하여튼 공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 자리에는 이 시의 낙하산, 왜냐면 성남시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이 도시개발공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의 낙하산이 내려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여론이 조성돼서 여기에는 전문 경영인이 임명이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하되 이 사람 바지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유동규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 낙하산이 도시개발공사를 장악해서 일을 다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당시 본부장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에 따라서 사전 면접을 하고 황무성이라는 사람을 물색해서 사전 면접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사장으로 취임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은 황무성 전 사장의 일방적인 어떤 상상력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진술했느냐?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한 외부 이제 채용에 관여했던 면접이 있으면 면접 요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부 위원한테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부 위원하고 국민일보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외부 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선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윗선이 사장 임용에 특정 의중을 내비친 건 아니다. 근데 어느 지방공사 사장이든 시장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앞말과 뒷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시장 뜻에 따라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을 내정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전 면접을 본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황무성 전 사장이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지시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도 그 지시가 하나도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지 사장으로 기획했고 실제 역할도 아무리 지시해도 밑에까지 지시가 하달되지가 않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 하는 점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바지 사장을 물색하고 근데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딱 규정을 해서 그 사람을 취임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자꾸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껍데기 허수아비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근데 그 배경에 유동규라는 사람 혼자 과연 그게 가능했겠느냐. 결국 뒷배경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이라는 그 배경이 없이는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당시 유동규라는 사람의 위상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대목이라서 바로 법률가인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가 그 사람 내 측근 아니라고 자꾸 잘라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배임 혐의의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전 면접까지 봐가면서 황무성 전 사장을 사장으로 내정하고 취임하도록 했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의 대리인이었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을 검찰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이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고리를 딱 끊고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과 다르게 유동규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사전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속였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주범이 유동규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이제 검찰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 이전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전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대장동 사업에 관한 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한 몸통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지금 유동규 선에서 딱 차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이었다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실관계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검찰 주변에서. 자, 지금 유동규 구속돼 있죠. 그 다음에 김만배, 남욱 구속돼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 이제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22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이 15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검찰 주변에서는 이 사람들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대장동 수사는 대략 마무리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만 바짝 수사를 해서 이 사람들 구속 기소하고 퉁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요선에서 딱 울타리를 치고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가는, 이게 당초의 검찰의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법조계 주변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22일 이후에 뭐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거로 이제 굉장히 정치권이 시끌시끌 하겠죠. 뭐 조건부 특검 얘기도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때 특검을 해봤자 3월 9일 대선 전에 특검의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걸 노리고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2차 방어선 정도로 물러선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22일이 김만배, 남욱 이 두 사람의 구속 시한입니다. 뭐 구속 기소할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유동규, 김만배, 남욱 구속하고, 자, 그 이후는 이 수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대략 만약에 끝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검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될 텐데, 특검론 전개돼봤자 그거는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뭐 쌍특검 얘기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나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특검을 받을 테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대장동에 관한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먼저 선공을 펼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일 이후에 정말 검찰이 그걸로 수사를 끝낸다면, 특검 여론이 더 강화되면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조건부 특검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3차 방어선을 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 여론이 워낙 커지면,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래서 내년 대선 전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 대선 전에 이 수사를 끝내기가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특검 단계로 넘어가면 어찌 보면 다른 국면을 맞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특검으로 넘기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언론 보도와 그 대여 공세를 펼쳐나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특검이 굴러가는 것만 기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번에 이 황무성 전 사장을 사전 면접받다 유동규 씨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데 또 한 발짝 다가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검찰이다. 이런 것이죠. 뭐 검찰은 이재명 후보 구하기에 뭐 명백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수사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쯤 뒤면 끝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특검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